자, 이번 시간에 이제 지적 정보 관련한 보존 등에 관한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좀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요.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고 하는 게 조금 나왔었죠. 하여튼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 파트는요. 자, 지적 정보의 보존이라고 해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서고에다가 보존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지적 정보 처리 시스템에다가 정보 처리 시스템에다 보존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 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에다가 보존하는 경우를 보니까요.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 지적 공부를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을 텐데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시군구청장이 되겠죠.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소고 설치하고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29회 때인가 지적소고의 설치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됐는데, 요건 이제 별 의미는 없는 문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무조건 틀리라고 되는 문제 등에 하는 문제가 이 문제 패턴이 되겠고요. 자, 열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30회 때 구성이 되는데 겁나 어렵게 구성이 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정보, 이것을 열람 또 등본을 발급하고자 할 때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그리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문제 중에 엽기적으로 뽑아주는 게 이 특별자치시장 대신에 시도지사 이렇게 뽑아내게 되는데, 이것도 거의 풀기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한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 서고를 통해서 소위 지적 정보를 보존한 경우에는요, 바로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을 해야 된다. 구조를 보시게 되면 지적서고에 보존하는 사람은 바로 지적소관청, 지적서고에서 보존했을 때는 지적소관청에게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근데 특이한 게 지금 이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이 된 경우에 열람을 하기 위해서, 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청장 그리고 읍면동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자치시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30회 때 한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 정말 어렵게 나왔던 문제. 자, 그래서 둘 다 손대기 힘든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정보의 복구라고 하는, 요건 이제 줄줄줄 꿰셔야 되죠. 출제 가능성도 높은 파트고요. 특히나 앞쪽에 쓸데없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체 없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측결 등증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복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측결 등증이라고 하는 거, 측결 등증이라는 것이 바로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해서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의 점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해서 앞에서 이제 보존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복구하는 사람도 시도지사,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되고요.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장되지 아니한 경우,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어려워요. 지체 없이라고 하는 거에서 요거 할 때는 항상 묶어서 가야 되죠. 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이제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었고 나머지는 승인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지체 없이가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니면은 자,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로서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 공부 등본, 그 외 부동산 종합 증명서와 같은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 복제된 지적 공부까지 해서 원래 법에는 4가지,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 공부의 등본, 그 다음에 증명 서류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만 구성이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
정보라고 하는 것을 예시값으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요건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죠. 지적 공부에 일정한 지적 정보가 저장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측량이라는 과정이 거치게 될 것이고요. 측량을 한 다음에 지적 공부에다가 일정한 내용을 토지 이동상을 입력을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은 이렇게 가야 되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가 되게 될 게 지적 공부의 등본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게 되면 요걸 베이스로 해서 누가 등본 등을 발급을 받거나 지적 공부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또는 요것서 베이스를 두어서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부동산 종합 공부로 만들어지고요.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하는 것에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복제된 지적 공부가 있으면 요것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에서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거. 측량을 해서 만들어진 측량의 내용, 측량 결과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등본.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런 것들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에서 일단 이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요런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 공부의 등본, 부동산 종합 증명서, 요게 하여튼 뭐 밋밋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금 출제 주기상 중요한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게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해서 두 가지 이슈인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25회 때 나왔던 거예요. 바로 등록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요건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랑 같이 비교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보게 되면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권리관계, 세 번째가 공법상 이용규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입관비 있었고요. 거래 이해전금의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확인 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표시라는 항목이 하나가 있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권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규제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가격에 관한 데이터가 지금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순서대로 가셔야 돼. 표시 제일 먼저 나왔었죠. 확인 설명서에서도 두 번째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공법상 이용 규제, 그리고 밑에 가면 이제 가격이라고 해서 확인 설명서에서는 거래 예정 금액하고요,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표시, 관리, 규제,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이슈. 그래서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할 사항 중에서 토지 표시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지적 공부의 내용을 카피해서 쓰게 된다. 한편 건축물의 표시와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가서 카피해서 쓰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라고 하는 건 간단하죠. 그래서 등기부의 내용을 카피해서 쓰게 된다. 공법상 이용 규제라고 해서요. 자, 이게 이제 토지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카피해서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보게 되면 토지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요렇게 5개 요런 것들이 바로 토지용계 확인서에서 이걸 근거해서 이런 내용들을 자 확인 설명을 한다라고 있었고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과 같은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용계 확인서에다가 에서 카피해서 쓰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요건 이제 다시 한번 뼈대 생각하셔야 돼. 우리 부동산 학개론 할 때 주로 논의했던 개념이죠. 토지가 있으면 국토부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자 하나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근거해서 시군구청장이 뭘 결정한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에 있어서 표준 주택 가격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이거에 근거해서 단독주택의 나머지 가격을 매기게 되면 이걸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은 바로 국토부 장관이 다이렉트로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해서 요거 이제 갈 때 이런 식이었었죠. 개별 공시니까 개별 주택 가격처럼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를 하게 될 테고, 개별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마지막 관계 가격이 개별 공시니까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별 공시니까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바로 부동산 종합 공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개념인즉슨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수많은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공부와 관련해서 거기에 내용을 카피를 해가지고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 종합 증명서만 떼면 이런저런 내용을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 종합 증명서의 내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이제 나올 주제가 지적소관청에서요, 이 부동산 종합 증명서를 만들긴 만드는데 이 부동산 종합 증명서의 내용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한다라고 해서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시 이 문제를 가실 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기본 확인상에서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그리고 밑에 가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 자, 그리고 나서 이건 본질적으로 카피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지적소관청이요,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을 보존하도록, 영구히 보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상 정정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두 가지 사안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서 소유자 이런 내용들도 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토지의 표시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에서 다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부동산 종합 공부를 만드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각종 데이터를 카피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자, 지적소관청이요, 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을 할 때는요, 바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등기부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건 자,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서 정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요렇게 네 가지에 따라서 자, 정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게 소유자 외 사항에 대한 것은 함부로 정정을 할 수가 없고요. 단순히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자, 소유자 외 불일치 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정정을 할 수 없고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바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번 문제 구성을 하면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하는 영역이 바로 정정 요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개념을 잡아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하고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등록할 사항 다시 확인 설명서가 똑같은 흐름에 따라 갑니다. 표시라고 하는 거, 권리라고 하는 거, 공법상 이용 규제, 거래 규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때 표시 관련해서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지금 이제 확인 설명하듯이 여기서도 이걸 가지고 카피하고요. 등기부에서 자,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할 것,
가격은 뭐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직접 정정할 수 있지만 소유자 외에 관한 사항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자 지금 보면은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 정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워요. 정정 요청만 할 수 있고 정정을 직접은 할 수가 없다는 게 진짜 이게 헷갈리는 부분 해서 이 정도 가지고요 문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지적 정보의 보존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존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런 식으로 살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적서고에다가 보존하는 것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적소관청. 자,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 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자, 무조건 틀리라고 되는 문제고 3번을 답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안쪽 문하고 바깥쪽 문 내용을 설명을 바꿔치기 해서 출제했는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뭐 틀리고 맞고 이런 것 자체는 그냥 그날 가서 찍어서 맞추면 대박이고 아니면 말고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걸 해서 외워서 풀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보존 관련해서 지금 29회 때 겁나 어렵게 하나 구성이 됐고요. 자 30회 때 열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겁나 또 어렵게 구성을 하게 되면 26회 때 문제구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지적정보 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것의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서 별 의미 없어요. 자, 지문 보면요. 국토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 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등등등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자료를 요청한다 해서 이건 큰 의미 없고요.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필요한 데이터. 자, 이제 4번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관한 지적 전산자료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제 남의 땅에 관한 정보를 볼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자기 땅 찾아서 볼 때는 이런 승인 등의 절차 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1번, 2번 정도면 의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 지적소관청은 끝머리 봐야 돼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사실은 패턴 가지고 끝내시는 거야.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이 하나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리고 그 주체는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논의했던 개념이죠.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번 변경과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만 어떻다? 승인을 요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제 승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 그림을 가지고 푸는 건 별개의 문제로 내용을 봐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지적 정보를 지금 토지 관한 표시 항목, 등록 이런 얘기할 때도 중간에 변경 등록할 때 누구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었지요. 자, 그래서 요 승인 다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어떻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4번 같은 건 뭐 말도 못할 지문이고요. 큰 의미가 없을 테고요. 그래서 5번 지문 요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로 이제 하나 26회 때 문제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자, 볼까요? 자, 공간정보법령상 지적 공부를 복구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자, 앞서 우리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요 주제 하나 있었고요. 척결 등정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 토지 표시 관한 항목에 복구 자료는 척결 등정 등이 있다라고 해서 자, 1번 자 보니까요. 지적소관청 자, 지체 없이 복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까다로운 지문이야. 복구 뜨면 뭐라고요? 지체 없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복구 뜨면 지체 없이 미리
훈련이 되셔야 돼요. 아까 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틀리게 뽑았던 사례고요.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등기 관련 서류를 가지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바로 복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복구 항목이 특결 등점이라고 해서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공부,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을 복구를 하게 된다 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복구에 관련된 자료에 해당한다. 자, 4번 겁나 어렵네요. 복구 자료도에 따라서 측정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증가 및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 이건 쓸데없는 소리고요. 무조건 지문 중에 하나쯤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겁나 어려운 질문 던져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바다로든 토지 회복 등록의 말소라고 해서 바다로든 토지라고 해서 자, 어떤 토지가 바다 밑에 가라앉게 되면 이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회복을 하고자 할 때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까다로웠던 문제야. 그래서 1번 지문하고요, 5번 지문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뜬금없이 신청을 해라. 신청을 안 내라. 해서 지금 토지 수준에 신청을 안내를 하거나 누구의 승인을 받거나 이럴 짬이 없어요. 바로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와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자, 이 문제에서요, 답은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금 몇 번? 5번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적 공부의 복구는 그저 뭐라고요? 지체 없이 승인도 필요 없고 신청도 필요 없고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대단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1번, 2번, 3번까지는 대충 커버를 하실 거야. 그런데 4번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하나 튀어나오게 됩니다. 절대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돼요. 시험 문제는 잘 몰라도 다 와서 많이 본 듯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이거 미리 훈련되셔야 됩니다. 이걸 문장을 외워봐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게 법에 전혀 없는 법조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 게 자, 어떻게 보면 개별 과목 단위로는 제일 쉬운 과목 중에 하나가 공간정보법이 되긴 하는데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법에 없는 이상한 말을 써서 틀리게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지적공부 복구에 관계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지적공부의 등본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하는 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법원의 확정 판결, 요건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복구 자료가 될 테고, 이 세 가지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복구 자료. 자, 그래서 이것도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또 지적공부를 만들어 갈 때 필요한 자료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측량을 하겠다는 얘기지, 측량 결과도 대신에 트릭을 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결과도를 만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들고 지적 공부의 정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측량한다 이런 날짜에 관한 내용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쓰인 자료,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지적 공부, 이게 이제 멸실 훼손이 됐을 때 이걸 되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자, 공간정보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다시요, 전체 머릿속 생각할 때 표시라고 하는 거, 권리라고 하는 거, 공법상 이용규제,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거,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규제,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등록할 사항,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함정판 하는데, 토지 표시에 관한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 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
토지 이용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카피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근데 보상이라는 건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이 지금 보시면서 되게 피곤한 게 뭐냐면은 전혀 법에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설처럼 쓰는 거.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대신 요거는 하여튼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지적공부의 등록상 이렇게 가듯이 기계적인 암기, 단순 암기. 그래서 재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없어요. 그 대신 조금 단순 암기를 하에 가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을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표시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규제라고 하는 개념.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문제 역시 두 문제가 나와 기다릴 텐데 좀 까다로운 파트였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1번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 공부를 중간 빼버리고 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주어서로 끊어서 읽는 일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2번 지적소관청 연구 보존해야 되고 복제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개념상은 어렵지 않고요. 지적 소관청은 불일치 등록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정정하고라고 해서 아주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직접 정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소유자 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정정할 수 없고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기본적으로 복제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제본.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카피해서 쓰기 때문에 원본을 바꿔야 되지. 바로 부동산 종합 공부의 내용을 바꿔버리게 되면은 원본하고 복제본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일치 등록상이라는 거 소유자 외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는 이때 정정 요청을 하도록 한다 해서 아주 까다로웠던 문제. 4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정확한 등록 관리를 해서 필요한 경우 끄트머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큰 의미 없어요. 지금 답이 되는 거를 가지고 자꾸 외우셔야 돼. 지금 하나만 외우면 정확히 외우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곁가지 되는 지문들을 자꾸 보시게 되면 나중에 개판됩니다. 다 알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자, 5번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게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해서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다?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다?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대단히 까다로워요. 아까 지적공부 지체 없이 복구하고 측결 등정 이런 것들도 큰 의미가 없는데 자꾸 출제를 하다 보니까 까다롭게 접근을 하는 영역이고요. 불일치 등록상에 있어서 불일치 소유자에 관한 내용 불일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해야 된다 해서 대가리자 한번 외워볼까요? 불청 이렇게 하십시다. 불일치 등록사항은 다 정정을 요청해야 된다. 대단히 까다로운 주제. 불청해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관련해서는요, 등록상 하나 체크하시는 거, 다시 표시, 권리, 가격, 그리고 규제, 이런 내용들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이 되게 될 것이고, 불일치 등록상은 정정을 요청해야 된다. 두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즉,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내용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 왜? 카피본에 불과하니까.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까 비슷한 거 보셨고요. 관련 정보 제공한다. 이런 것들은 큰 이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5회 때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도 겁나 어려웠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표시라든가 권리라든가 표시 있고 권리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뭐가 있었더라? 지금 표시 있었고 권리 있었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규제 그 다음 마지막이 가격이라고 하는 정보 그리고 불청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정정을 할 수 없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거나 기록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지적소관청,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보관이 된 경우 아까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까다로웠던 주제에 있었고요. 지적소관청은 등록상 정정을 위해서 필요한 등록상 상원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확인 및 관리를 해야 된다. 3번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 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지적소관청 그리고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다. 지금 보게 되면 불일치 등록상이 어디 있지?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게 이제 불일치 등록상이 되게 될 테고 정정 신청을 지적소관청 등에게 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적소관청은 정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누구한테 지적소관청한테 정정을 신청한다라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 정정하고 통지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이걸 정정할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신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지적소관청에게 정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적소관청한테 신청해봤자 아무런 법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둘 다 더럽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불일치 등록상은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요청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손대기 어려웠던 지문.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4번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항상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언젠가 다시 한번 25회 때 답이 된 후로 한번 답이 될 거예요. 박스 쳐놓고 4개쯤 써놓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끼리 올바르게 연결하는 것. 그럼 기억니은 디귿니을 이런 식의 문제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격, 권리관계,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거, 공법상 이용규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스토리를 가면 이렇게 가야겠다. 표시,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 표시를 특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소유자, 등기 명의인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에 관한 내용을 논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확인 설명서처럼 규제, 이 토지 등에 대한 규제가 이러저러하다. 이런 내용들 나올 테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데, 가격, 이런 식의 내용이 바로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5번 지문 지적소관청 등록상 중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 이걸 우리가 불일치 등록상 그리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지문. 그러니까 이 지문 내에서 분석을 하면 지적소관청도 스스로 정정을 할 수 없어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는데 아까 우리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한테 정정 신청을 하면 대단히 당황할 겁니다. 하여튼 이게 까다로워요. 지금 아까 지적서고에서도 웃긴 문제 나왔었고 이렇게 이 파트가 상당히 내용 자체가 빈약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까지가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주제 살펴드렸고 문제 하나 더 가볼까요? 지금 이게 30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이게 아까 미리 설명드렸던 주제 겁나 어려웠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지금 미치겠어 그냥 너무너무 디테일한 부분 토시를 갖고 장난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공정보의 보존이라고 해서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지적소관청은 지적서고에 설치해서 바로 지적정보 등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열람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을 열람 등을 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에게 발급을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아까 틀렸다는 얘기 이 자리에 시도지사가 빠져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존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인데 이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는 빠지고 이 자리에 아까 특별자치시장이라고 하는 거, 특별자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특별자치시장. 그래서 이 질문이 틀렸다라고 해서 답을 뽑았던 사례예요. 아주 지저분했던 사례. 이건 법을 보고 나서 두 개를 비교해 가다가 이게 틀리구나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험 볼 때 연필 굴리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답이 나오지 않는 패턴입니다. 자, 2번 질문이요.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에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해야 된다. 3번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열람 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적 공부 얘기도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부동산 종합 공부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정보를 열람 등을 하고자 할 때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이라고 되어 있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소관청 그리고 읍면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풀어갈 때는 요거 간단하다. 지금 두 번째 항목 쉬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 무난한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항목 요 세 가지는 지적공부에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할 사항 해서 결국은 이 문제는 1번하고요. 2번하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세 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3번 두 개 중에서 찍는 방법밖에 없었던 패턴. 그래서 다시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거, 표시라고 하는 거, 권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규제, 그리고 마지막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 문제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찍어내고 말고의 문제는 별개 문제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한 주제. 완기하면 정리할 수 있는 주제, 표시, 그 다음에 권리, 그 다음에 규제,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확하게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보면서 뭐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캐치해내는 건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좀 아까 제가 법조문에 이런 게 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보전하게 되는데 시도지사가 보전하는데 요는 열람은 누구한테? 특별자치시장한테 열람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너무너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꾸준히 이제 가서 기억을 하실 것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할 사항. 이 정도가 주요 이슈. 자,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지적정보의 보존이라고 해서 쉽게 갑시다. 지적소고에다가 보존하는 게 지적소관청,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존하는 게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이것을 열람을 할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지적소고의 보존인 걸 열람할 때는 바로 지적소관청. 요건 이제 간단한 논리체계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존하고 열람 신청을 받는 자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이슈. 지적소고의 설치 기준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자 지적공부의 복구라고 해서 지체 없이 그리고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 측결 등증이라고 하는 거,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 측결 등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복구 자료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해서 이걸 나중에 이제 등본을 발급받으면 이걸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고 부르게 된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기본 깔리는 게 네 가지. 표시라고 하는 거, 권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거, 규제. 이렇게 네 가지. 요것만은 반드시 숙제를 할 수 해야 되고, 아까, 불일치 등록상이라고 하는 거, 등록상 직접 정정할 수 없고, 다 요청이라고 하는 거, 해서
요렇게밖에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 정도까지가 부동산 종합증명서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청약 얘기를 가야 되는데 잠시 끊었다가요. 청약 얘기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